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정치인을 뽑느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 시민방송은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을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보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국민께 알리고 영상으로 남겨 당선 후 반드시 실천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저도 바라고요. 군수 출마를 선언하신 게 언제였죠? 직접 출마 선언한 것은 아직 없고 제가 한 2년 반 정도 조용히 지인들 만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목적으로 주민들 계속 만나 오셨잖아요.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주문들 들으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주로 하시던가요? 재밌는 얘기지만 예. 감옥 가는 군수 되지 말아라. 아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옥 가는 군수 많거든요. 예. 그 얘기를 어르신들이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어르신들한테도 상처가 됐을 거예요. 예. 지역을 위해서 일 잘 해달라고 뽑아줬더니 자기 욕심 차리다가 감옥까지 가고 그런 일들 정말 생기지 말아야죠. 또 국민들께서 후보님에게 뭐 주문하시는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들 많이 하시던가요? 처음에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 뵐 때는 좀 특이한 놈이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얘기를 거침없이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납다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반대로 공약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하는 시간 아니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다. 저 사람 항상 웃고 다녀.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지난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지 제가 짐작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짧은 말씀이시면 한 말씀 한 말씀에 구체적인 예를 좀 한번 들어주신다면. 지난해 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은 깡패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 힘 있는 카리스마 있는 하고 우면하지 않고 네. 자기 생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하긴 그래 판을 뒤집어 엎는다는 게 그게 어지간한 힘 없이는 소신 없이는 힘들거든요. 기존의 관행을 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 개월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도 많이 하셔서 제가 선거 전략을 짰습니다. 180도 반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농협장이나 지역의 무슨 장이나 이러신 분들을 먼저 찾아가고 노인회장이나 이장님들까지 다 찾아가서 도와주십사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뭐 상인들 이런 분들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고요. 하루에 많은 사람 안 만났습니다. 1명 아니면 2명 그분들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질문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처음에 지난해 상주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왜 군수 출마했냐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 선거 브로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선거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돕겠다. 그런데 선거 방법은 말 많이 하지 말아라. 공약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인사만 잘해라. 기존의 방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저는 그러면 군수 출마 안 합니다. 지난 국민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 국민들이 왜 군수를 출마했냐 한수용한테 물어봐야 되고 한수용 이외의 다른 후보들한테도 왜 군수에 출마했는지 다 물어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안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아시고 선택을 해주셔야 이제 진안이 바뀝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 후보님께서는 어떤 것에 역점을 두고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내가 군수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들으면서 많이 세워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죠. 제가 출마를 준비하게 된 것은 10여 년이 전 얘기고요. 그 사이에 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출마하시는 분들이 공약이라 하면 여기저기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공약도 수집해서 그냥 발표하고 당선되고 나면 공약 이행률이 많이 저조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진안에 살았고 진안의 현재 실정이 어떤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이제 한 2년 동안 진안 군민들 만나면서 또 그분들의 말씀을 청취를 하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원래 공약과 그분들이 바라는 것을 같이 혼합을 해서 공약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약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공약을 보니까 한 13가지
13가지인가요? 예. 13가지 공약을 제가 한번 이제 쭉 훑어봤는데, 주로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잘 사는 진안,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부자 진안. 그럼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가장 역점 사업 서너 가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첫 번째, 교통 공약입니다, 교통. 진안이 또 전라북도 쪽으로 놓고 보면, 지금 중심이라고 저는 봐요. 동부 산악권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는데, 교통이 좀 아직도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진안에, 교통망을, 제대로 재편을 해야 된다. 네, 잠깐 껴들자면 인구가 줄어들면서 버스 노선들도 계속 적자 폭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버스 그 노선도 감소가 되고 배차 시간도 더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고 살기 힘들어지면 인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악순환이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혁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에 대해. 자, 그러면 지난해 대중교통 말씀드리기 전에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진안 간 더 자세히 말씀은 소양에서 진안까지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이 예전부터 의원님들도 그러고 뚫으시려고 그랬는데 교통 타당성 평가를 하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안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못 뚫고 있는데 교통 타당성으로 해서 터널을 뚫으려고 하면 뚫을 수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소양 진안 간 터널은 정치적인 힘과 인맥으로 뚫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터널이 뚫리면 진안이 전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렇죠. 도로가 가까워지면 더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셔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저는 이제 도시계획, 도시재생 전문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 터널을 뚫어서 한 10분 정도 전주와 진안이 가까워지면 역현상이 일어납니다. 주거지 역현상, 생활권 역현상, 역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전주에서 진안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나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진안에서 거주하고 싶어합니다. 진안에서 거주하면서 전주로 역으로 출퇴근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지금 진안의 여건은 주거지가 없습니다. 아파트도 없고 임대주택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최고 하위점을 찍고 있는 것이 많은데 임대주택 제일 적고 아파트도 제일 적은 데가 진안입니다. 그래서 이 터널을 뚫고 이러는 것은 향후 인구 정책학과도 이제 맞물려 있고 더 역현상을 제가 분명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터널을 뚫으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다 보면 이제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진안에 주택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전에 지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명노 국회발청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군수가 당선이 되면 대외 협력관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고 LH공사 국토부 쪽에 예산 담당을 해주겠다. 이렇게 몇 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노 청장과 임대주택 LH공사와에서 1000세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달빛 철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198km 정도 되는데 그 중간역이 장수에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역에서 진안까지 가깝잖아요. 네, 전주역 출발, 진안, 장수 거치는 철도를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터널이 뚫리고 전철이 연결되면 진안이 어마어마한 교통 요지와 중심지가 됩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교통 버스 부진장역에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갈 수 있는 행복 버스 체제로 완전 전환할 겁니다. 이전에 지금 대중교통 버스 공영화 얘기를 저희도 많이 했었거든요. 공영화가 돼야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진안군 예산으로 무진장역의 운영비를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네. 구조적 문제점이 많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군에 취직한다면 바로 실행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선권 인수해가지고 공영화하고 공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대중교통이 좀 더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내시고 그러면 무조건 합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야 그 지역의 삶이 윤택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유동인구를 많게 하는 데에는 관광과 스포츠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대안이다. 관광 같은 경우는 진안은 굉장히 자원이 많아요. 북부마이산에서 진안 시장 사이를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돼요. 진안이 살으려면 북부마이산에서 진안 시장까지를 천지 개벽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천지 개벽시킬 공약이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북부마이산에서 출발해서 앞마이산과 손마이산 한 바퀴 도는 관광 레일을 설치할 겁니다. 지금 현 군수가 얘기하는 모노레일과
흡수한 건가요? 좀 흡사한 건데 현 군수님은 암수마이산 사이로 해서 뭐 이 사람들 다니는데 좀 편하게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 경관도 망치고 잘못된 계획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산악 관광 레일은 마이산은 조금 떨어진 데서 봐야고 있어요. 자연도 훼손 안 하고 마이산도 훼손 안 하고 지금 북구마이산에 저수지 있는 데에서 안마이산 쪽으로 이렇게 전철을 돌릴 겁니다. 산을 직접 넘는 게 아니고 아니죠. 둘레길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이산 한 바퀴를 돌리는데 순마이산을 거쳐서 다시 그 종착역은 북마이산입니다. 순환하는 거죠. 한 바퀴를 돕니다. 버스 같이 30분에 한 대씩 레일이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30분에 한 대씩 돌아가면 제가 포토존도 몇 군데 반원 데가 있거든요. 탑사의 그 멋진 것보다 더 웅장한 데가 있습니다. 이 관광 레일을 타고 가다가 첫 번째 포토존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진도 찍고 그러다가 보면 다음 또 이제 30분 뒤에 레일이 오면 그놈 타고 두 번째 포토존에 가서 또 즐기고 세 번째 포토존에 가서 즐기고 한 세네 군데 정도의 포토존을 제가 봐놨습니다. 그래서 탑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탑사 근처에 그 휴게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내려서 탑사 구경하고 다시 다음 레일을 타고 북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민자가 들어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서울관광공사 해외지사장, 한국지사장 열 몇 분하고 서울에서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제가 하고 왔는데 한국관광공사 임원들이 민자를 유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자로 해서 관광 레일을 설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 레일만 돌아가면 안 되고 이 마이산은 험한 등산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레길 형식으로 레일 따라가는 등산로가 또 이렇게 개설이 될 겁니다.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환경 훼손, 예. 마이산 자연 훼손 이런 것들 많이 염려하거든요. 환경단체들 몇 분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환경하고는 관계없고 적극 저희도 찬성합니다. 이렇게 제가 확답을 들었고 사람이 마이산에 와서 레일을 타고 둘레길을 돌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나 씻고 싶어 하고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북마이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홍삼 스파 옆쪽에 대형 홍삼 대중 사우나를 거기다 질 겁니다. 그 다음에 흑 시리즈 3개를 준비했습니다. 흑염소, 흑돼지, 오골개. 그래서 지난해 대표 음식으로 육성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용담댐으로 인해서 한 3,000명 가까운 실향민이 생겼죠. 근데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용담댐이라는 건 지난해 자산입니다. 용담댐을 활용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군과 수자원공사와 제도적으로 언밸런스 되고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먼저 바로 잡는다 말씀을 드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내야 될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안 줘서 행정심판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동안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익을 챙겼는데 지난구는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받아낼 것이고 지금 지난 용담댐이 상위 5번째 댐인데 그 위에 2군데, 3군데 댐은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지난만 못한 이유는 그동안에 지금까지도 하신 분들이 힘이 없다. 이건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자원공사 먼저 전쟁을 선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용담댐 둘레를 드라이브 코스라든지 편안하게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코스로 만들 것이며 지금 용담댐 한 바퀴를 보면 상전 그 파크 골프장 있잖아요. 예. 그쪽에 선착장을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천 운동장이 있는데 그쪽에 선착장을 만들어 2개의 선착장을 만들어서 전기 그 유람선을 띄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카누, 카약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들어가죠. 예, 제가 지금 큰 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카누, 카약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용담댐에 녹조가 많이 끼잖아요. 녹조를 없앨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도 이 카누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걸 띄우면 녹조도 없습니다. 예, 식수원이잖아요. 예, 녹조 있는 것보다 녹조 없애는 이런 사업이 충분히 한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 주변으로 천반산이 있습니다. 정열입의 대동세상.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람선을 타고 천반산을 거쳐서 추천에 가서 운이람 반이람 그 다음에 거기서 구봉산까지 관광 코스로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안이 농업 도시잖아요. 예, 예. 농사 인구가 한 7, 80% 되지 싶습니다. 예. 농사 짓는 분들이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사실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예. 저는 농어민 기본소득 얘기도 하고 농민들은 농사만 지면 그 수확물들을 행정에서 팔아주는 것에서부터 그분들의 마음껏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생계 지원 같은 것들도 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님의 농업 공약은 어떤 것들이 지금 지난해 보면은 데이터가 없어요.
진안군 농업에 대한 10년의 데이터가 있으면 10년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 대표 농작물 이런 거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어느 해 뭐 날씨가 안 좋아서 농사가 안 됐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놓으면 앞으로 지금부터 10년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20년치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20년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고 기본입니다. 농업정책에. 그리고 지난해 농산물은 상추만 예를 들어도 전주 상추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해 농산물을 저는 고가정책을 갈 거예요. 그럼 고가정책을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제가 관광이나 스포츠나 이런 부분에서 유동인구를 늘릴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먹어볼 수 있는 진한 농산물로만 만든 뷔페 식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는데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먹거리는 신뢰입니다. 그게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라 이분들이 오늘 먹는 쌀, 이거 누가 농사를 졌는지, 배추, 김치, 고추, 이 나오는 반찬은 누가 농사를 진 것인지 이력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뇌가 자극이 되면 더 맛있는 거예요. 신뢰를 주면 또 비싸게 팔아도 사갑니다. 그래서 직접 신뢰하고 먹어볼 수 있는 식당을, 뷔페 식당을 저렴하게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로컬 푸드가 붙어야 돼요. 지금 지난해 정책이 잘못된 게 로컬 푸드가 전주에 생기고 지금 조그만하게 농협 옆에 생겼는데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지역 농산물을 팔려면 지난해 1호점 로컬 푸드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형 로컬 푸드점을 신설할 것이다. 과감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유통으로 가는데 이 유통 체계망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어보고 사간 사람들이 다시 재주문할 수 있게 이걸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유통 체계가 필요합니다.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그 모든 과정들을 군에서 군에서 관여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가격도 하락이 되고 비싸게 받을 수 없고 유통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직접 제가 관여합니다. 그 현 정부에서 많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자치, 주민 자치 아닙니까?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기획한 다음에 그것들을 행정에 요구하면 행정에서 그걸 반영해서 정책으로 세워낸 그런 주민 자치에 관한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 우선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관해서 한번 앞으로 이 주민자치회로 가야 될 것은 시대적 사명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방정부라고 이렇게 칭을 하고 지방의 그 권한을 많이 이양하잖아요. 지난군도 각 면별 지역별로 주민자치회에 모든 예산 집행이라든가를 점차적으로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절차나 준비나 공청회를 거쳐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이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군의원들 폐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양을 해야 되는지 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치하기 위해서 자치 역량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자리인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가능한데 군의원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자질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회를 직접 실현할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떤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학습과 토론과 교육이 그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통칭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민주시민교육이 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너무 공부 안 해요. 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기본소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얼마 전까지 용담 때문에 태양광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보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 사업 끝났잖아요. 철회됐잖아요. 그리고 여러 후보들이 태양광을 용담에 깔아서 돈을 주겠다는 식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송전선로는 반대하고 있었어요. 용담 때문에 태양광 깔아가지고 전기를 어디다 모아요? 변전소에다 모아서 송전선로로 해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이 군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군민을 바보로 보는 것인지 송전선로는 반대하면서 태양광가로 돈 준다 했는데, 그래서 이 후보님들이 공부를 하고 공약을 하고 돈을 준다고 그러는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저 한시용의 기본소득 공약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제는 제 공약을 발표할 시점들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태양광을 깔아서 수익을 올리는 그보다 3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최소 투자의 이 최고 수익, 농산물에서 나오는 부산물, 농사 짓고 나오는 이 부산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전기는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3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액은 보통 한 300억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갑니다. 무주, 진안, 장수 이쪽에 농업 부산물로 이 전기를 생산하면 지금 1년에 한
한 30억 정도 수입을 지금 예상하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다 대화를 하고 준비한 계획입니다. 1년에 한 30억 정도 300억을 투자해서 수입이 생긴다. 이것을 국민 기본소득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현 계획까지 철저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예. 네, 교육이 중요한데 네. 교육에 대한 정보들이 좀 부족하셔서 그런가 교육 얘기 제가 여쭤보면 명쾌한 답변들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명쾌한 답변 드릴게요. 일단 지금 소규모 학교들 예. 전교생 10명 미만의 예.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피해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예. 학교들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소규모 학교는 하루라도 빠르게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이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님들은 뭐 명확한 답은 안 드리고 아직 통합할 시기가 아니다 그러는데 참 폭폭하다. 그 아이들과 그 일부 부모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아직 아니다고 그러는데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통합을 해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통합돼서 공부하는 지역은 진한 읍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안천, 용담, 주천, 동양 이런 데에서는 같이 합쳐서 공부도 하고 같이 합쳐서 운동회도 하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통합 아니겠어요? 통합 시작된 겁니다. 부분 통합이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몇 분이 그걸 반대를 하면서 해서 애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군에 취직이 되면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전체 통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가 됐건 교육장이 됐건 힘 있는 분이 앞장서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 교사들 같이 자기 둘러 앉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일인가, 좋은 방법인가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통폐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면별 비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교육 정책은 대안교육입니다. 지금 공부 학생 수도 적고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가 타고나는 능력이 다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좌뇌가 발달한 뭐 연예인 기질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기질을 타고나는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공부하는 교육에서 이런 대안교육으로 가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11개 읍면에 통합이 되는 학교에 스포츠, 뭐 음악 등 이 분야별로 해서 대안학교를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역에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예. 지역에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재능이 있는데 내 아이가 부모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걸 키워주지를 못하는 부모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이 폐교되는 학교를 대안학교로 해서 이것 육성을 하고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하면 아마 전국에서 문화가 쇄도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특성화 교육하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커서 그 재능을 발휘해서 성공을 할 거 아닙니까? 지난해 아마 은혜를 갚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럴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일 겁니다. 그 부분. 정리하는 말씀으로 우리 국민들께 내가 군수가 되면 지난이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지난 군에 사시는 농민들이나 상인들이나 지난에서 어떤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2배가 될 겁니다. 확실합니까? 그건? 확신합니다. 저는 뜬구름 잡든 곡양 없습니다. 일단 제가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첫 임기 내에 그 기틀을 다 만든다. 분명히 실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자신을 하냐면 제 공약에 쭉 보시면 인구정책입니다.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유동인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지역에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돈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해야 농산물이 팔리는 겁니다. 고가로. 그래서 제 공약에 보면 다 이게 엮여져 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 소득 2배로 분명히 장담합니다. 저는 경영 전문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긴 파생된 문제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복지 문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인구가 많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자세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이제 더 드리면 진안이 부자 도시가 되고 진안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안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이냐가 또 있어요. 그것은 힐링의 도시가 돼야 됩니다. 진안은 공기 좋고 물 좋고 모든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면 진안에 딱 하나 해결만 하면 진안에 가서 살고 싶은 곳 1위가 진안이 될 겁니다.
돼지 냄새, 돼지 부산물 냄새 잡겠습니다. 그걸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진안군 인구가 65세 이상이 40%가 훨씬 넘었습니다. 예. 숫자로 따지면 11,0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24,000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여기 거주해 있고 주소만 옮겨 있는 사람 빼면 사실 2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럼 진안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60% 이상이 노인 인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는 진안이 어떤 도시로 돼야 되냐? 부자 도시고 농민이 부자고 주민도 부자고 돈이 많이 돌아가지만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힐링하면서 살 수 있는 휴양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고 또 나이를 계속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실버타운도 필요하고 요양병원도 필요합니다. 지금 일본의 예를 들어봐도 요양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가서 그냥 누워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요양병원이라는 건 아이쿱이라고 네이버에 제품 나옵니다. 거기가 지난해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치료형 요양병원입니다. 요즘 암이 정복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요양병원인데 네이버에 아이쿱 쳐보면 다 나옵니다. 가족형 치료형 요양병원입니다. 이제 민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땅은 진안이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이런 힐링형, 치유형 요양병원도 예산까지 같이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공약들은 계속 보내주실 거잖아요. 아, 예, 그렇죠. 국민들은 그러면 한 후보님의 그 공약을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유튜브 채널이 이제 개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그 다음 쇼폼이라든지, 또 지인들의 SNS를 통해서 진안 전 국민들께 홍보가 세게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